저자의 저자, 저는 공미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잡사이런 잡지에 기고했던 내용은요, 좀 제목이 무서워요. 역겨운 후안무치. 후안무치. 들어보셨나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뭐를 갖고 우리가 후안무치라고 하나. 뻔뻔스러워서 부끄러움이 없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뻔뻔하기가 거의 포항제철의 그 철판 두께만큼 뻔뻔한 사람들도 봤고요.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녹음이 요즘엔 전화기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기 목소리 아니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검사하재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그런 거 검사해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제 뭐 음성 이제 그런 분석하는 데 가야겠지만 아시잖아요. 그 음성 분석 자체도 애매모호하다는 거를. 그래서 수치심, 그쵸? 창피한 거 아는 거. 동물이 창피한 걸 모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동물들도 창피한 거 알아요. 즉 부끄러움이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성정일 것이니 그게 없다면 엄격히 말해 인간이 아니다. 아우 쟤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 같지 않은 놈 뭐 이런 거. 저 사람 같은 놈 뭐 이런 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말할 수 있겠죠. 짐승이나 물고기에게 뭔 수치심이라는 게 있습니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그 동물들, 강아지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영리해져가지고 수치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참으로 허다합니다. 자, 제가 이제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그 주제로 책을 한 권을 이제 다 마쳤는데 사기꾼을 감별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도 우리가 스피치를 배워요. 자, 사기꾼을 감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끊지 말고 계속 경청해서 들으시는데 자꾸 그 앞에 말 뒷말이 반복적으로 자기 유리한 대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은 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고 굉장히 헷갈리고 꼭 안갯속 같다, 미스트 같다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그랬죠? 자기가 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그 문서를 써달라고. 그쵸? 네.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자동문이 이제 잠깐 망가져가지고 이제 그 부르는 사장님을 불렀는데 그분이 그 토로하는 이제 가장 힘든 점이 뭐였냐면 그 인테리어 쪽인데 본인 업계 쪽에서 그렇게 돈을 잘 띄신대요. 그러면 돈 받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본인은 정말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고장난 걸 수리를 하고 했는데 이제 선불이 아니라 이제 후불이다 보니까 막 끝까지 준다 그리고 안 주고 계속해도 전화가 막 안 되고 막 이제 이런 정말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럴 때는 교수님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이제 물어보시길래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 된다. 뭐든지 철두철미하게 계약서를 써도 받을까 말까 한 판에 그랬더니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약간 본인의 그 힘듦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후안무치의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참으로 허다합니다.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하면은요,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는 케이스가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그냥 촉이 안 좋은데 그런 느낌으로 사는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 뭔가 자세치 않은데 하다 보면은 아예 일조차를 시작을 안 하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제가 자주 가는 단골 그 타이어 가게 사장님이 옛날에 정말 이제 직원으로 일할 때 어릴 때 정말 호되게 그 주인한테 임금도 띄고 약간 갑질도 당하고 너무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었대요. 저보고 앞으로는 저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지금 몇 살이죠? 그랬더니 30대 후반이래요. 앞으로 삶은 더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하고 희망과 용기는 주지 못할 망정.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너무 이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그 절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유형은 이제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될 사람 해서 내 기억의 창고에다가 잘 저장을 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사람들은요, 겉으론 대단히 정의롭고요. 내가 아닌 오직 남들을 위해 헌신하는 척해도 실상은 전혀 반대예요. 제가 좀 싫어하는 과가 남이
이제 다 해놓기를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토사구팽하는 사람들인데 약간 쪽제비 같은 과죠. 근데 일종의 되게 얌체 같은데 이런. 근데 관상에도 나와요. 그 쪽제비과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본인의 그 어떤 그 심성이 외면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일단 모른다가 답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은요, 자기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전 잘 모르겠고요. 저는 문자 잘 안 읽었고요. 저는 카톡 잘 안 받고요. 이따위 말을 해요. 약간 자세치 않죠. 뭔가 모르면 모릅니다. 정확하면 정확합니다. 이건 며칠까지 됩니다. 이게 맞는 건데, 굉장히 그 샘도 흐리고 남의 돈 잘 안 갚고,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을 때 지들끼리는 뒤에서 역적모의 같은 거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해놓은 거를 다 빼앗아 갑니다. 네,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은 얄짤없습니다. 네, 자 보면은 결국 모든 행위가 자신만의 이득을 위한 것임이 들통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살하시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신과 가는 사람들 많은데 왜 그따위 인간 때문에, 그런 사람의 태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될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기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네, 이른바 사기꾼, 위선자들이 그런 범죄에 속하는 대표적인 부류겠지요. 후대에 얼마나 큰 벌을 받고 당대에도 받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생 사는 사람들 결코 잘 되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들의 마각이 드러날 때마다, 네, 본색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분개해요. 매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뉴스는 마치 후한무치의 경연장 같습니다. 예, 어쩜 지만 잘났고 나는 잘못 하나도 안 했고 다 남 탓이고, 그 사람의 그 티끌 같은 요만한 험이라도 잡아가지고 뭐든지 이슈화를 시키려고 하고 걸고 넘어지고, 왜들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살까요? 좀 가치 있고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어디가 덧나기라도 하는 걸까요? 예, 제가 지금 또 막 흥분하네요. 어떤 직업의 사람들에게 그런 성향이 가장 심한가는 삼척동지들이라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뭐 새삼 제론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겐 약육강식의 성향도 남다르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 뿐입니다. 이게 실제로 미국 속담, 독일 속담에도 있대요. 놀랍죠, 여러분. 남들이 불행하면요, 사람 머릿속에서 엔돌핀이 솟는다고 해요. 그래서 남이 막 그 고난에 처해 있거나 그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 이 사람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은 뭐 배가 아프다 뭐 이런 거하고 맥락도 좀 비슷하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약간 이제 이 사람이라는 게 같이 잘 지내다가도 뭔가 이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진 게 많고, 이 사람이 뭔가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다 그러면 그 인간의 뇌가 희한하게 구조화가 돼 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험담하게 되고 시기질투하게 되고 부러워하고 열등감이 이제 커지다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제 비하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야기가 되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인면수심이나 우리가 호가호의라고 그러잖아요. 호랑이 저 여우가 이렇게 호랑이를 앞장 세워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구령하면서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그거를 영리하다고 표현하는 건 좀 웃기고 너무너무 좀 약간 조악하고 영악하죠. 네, 그런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남 팔아서 사는 사람들, 뭐 내 뒤에 이런 사람이 있어, 누구 알아요? 뭐 누구 알아요? 나 뭐 장관 알아요? 국회의원 알아요? 하면서 팔아먹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도 재주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그 사람이 마치 나인 것처럼 호가호의 그런 식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거 결코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고요. 너무너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요, 그 사람 그 되는 일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특히 어딜 갔는데 막 그 명함 내밀면서 나 이런 사람하고 친해요 막 이렇게 뭐 남을 막 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애초에 믿지를 않습니다. 아주 싫어하는 유형이죠. 매일 보는 뉴스 중 빙산일각격인 아주 작은 소식 하나가 후한무치라는 말을 또다시 연상케 하는 바람에 이 글을 끄적이는데,
이번에 이제 지자체 선거에서 낙선해서 임기가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는 군의원, 구의원들이 적지 않은 국민들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했다는군요. 아, 전 진짜 그런 막 이렇게 연말만 되면은요, 그 뭐 세금 못 써가지고 멀쩡한 보도블록 뜯는 거 예전부터도 아주 못마땅해 했었는데, 나중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예산을 또 소진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예산을 타기가 힘들다는 또 그들만의 또 고충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멀쩡한 거를 뜯는 건 아니죠. 네, 정말 아까워요. 땅덩어리가 넓지도 않은 나라에서 군이나 구에서까지 그 위원이라는 걸 두는 건 그 고장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는 일을 하라고 만든 제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가 월급 주고, 그죠? 뽑아주고 하는 건데, 손과 발이 돼주라고. 그런데 그냥 뭐 여행 가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가끔 그 권력을 누리지 못해서 안달을 내고, 밖에 나가서 나 누군데 하면서 명함이나 돌리고 있으면서 절대 그런 어떤 나란 일을 하지도 않고, 이런 류의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이 제도화가 돼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속간에는 그런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들 일에는 그렇게 관대한지 가끔 이해가 불가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아를 희생해 애국하겠다는 것이라면 무보수의 명예직이라야 금상첨화일 것인데 그렇기나 하나요? 연금 또 얼마나 많이 받아요? 또 급여 얼마나 많이 받아요? 밖에 나가면 대접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요, 자신의 영리와 영달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은요, 애초에 뽑지도 그리고 일을 시켜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꼭 보수나 권한을 가져야 하겠다면 국민들 혈세로 보수를 받는 만큼 제대로 또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일부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부 이런 류의 인간들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아주 작은 예를 하나 들었지만 우리 주위의 후한무치의 사례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엔 온갖 회개한 이론을 내세우며 내로남불 타령들을 합니다.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이런저런 후한무치의 언행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정도의 차이가 바로 문제겠죠. 예나 이제나 맑고 깨끗한 환경에 살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의 소박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부정적인 단어이긴 하죠. 후한무치. 그러나 가끔은 너무 좋은 소식만 듣고 살 수도 없는 거니까 나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폭염입니다. 유난히 일찍 왔습니다. 지금 뭐죠? 러브버그 해가지고 은평구 쪽에 막 이렇게 요상하게 생긴 막 벌레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이 됐다고 하는데 그 러브버그는 정말 징그럽게 생겼지만 사실 사람한테 그렇게 해는 끼치진 않는데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산에서 없어지면은 그 산 자체가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벌레는 무조건 싫죠. 네. 아무튼 1년에 일어나는 좀 약간 다른 때보다 다른 이런 그 지구의 환경 문제나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요. 우리가 좀 더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생각하고 또 환경을 보존하고 아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함께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